반갑습니다. 수학 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지금 제가 교육과정은 잘못 표기됐을 텐데요. 지금 현재 확률과 통계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죠.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 여러 가지 순열, 중단원 마무리를 포함해서 중복조합에 있는 교과서 두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학사의 교과서이고요. 19쪽부터 23쪽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확률과 통계를 수업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차 시간 사실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내년에 이제 배우게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대개 3시수로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확률과 통계는 2시수죠. 그러니까 주에 2시간을 듣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진도를 나가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막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제가 뭐 편의성이라고 하면 편의성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 시청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또 개념을 습득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들어가지 않는 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 반은 논리학도 제가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이 영상으로나마 좀 공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저 이렇게 두 분이서 확률과 통계 수업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것은 모두 모든 반이 다 이 자료를 공유받게 되고 그 관련해서 이제 시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제 뭐 일종의 출석 개념 같은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눈뽕이 있으니까요. 조심하십시오. 네, 눈뽕은 잘 피하셨겠죠? 지난번에 제가 뭐 눈뽕이라고 하면 눈뽕인데 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Combination with repetition 이라고 하는 중복조합입니다. 우리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한다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는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냐면 순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퍼뮤테이션이라고도 이름을 붙였죠. 영어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지 않고 뽑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컨비네이션, 조합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하는 그 기호를 3 퍼뮤테이션 2라고 했고 조합은 3 컨비네이션 2라고 했다라는 것까지 학습은 되셨을 겁니다. 이번에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도 순열과 조합이 나오게 했죠.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범위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순열 조합 또한 이 영상에서는 뭐 굳이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출제는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에 왔으니까 이제 요것도 배우겠죠. 중복을 허락한다라고 해서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지 않는다. 이 경우를 이제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학습이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개념을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데 중복을 허락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우리는 permutation with repeti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3 파이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9개라고 정해놓고 이 9개는 3의 제곱으로서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일렬로 나열하지 않고 두 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combination with repetition 이라고 붙이고 3He 이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합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개 중 2개 그래서 6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이 H가 C로 어떻게 바뀌느냐인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H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복조합이니까 다른 기호가 쓰지 않, 왜 다른 기호지 했을 텐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호모지니어스라고 합니다. 예, 그 앞 글자 H를 딴 거고요. 호모지니어스는 이제 대수학이나 아니면 기하학에서도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가 이제 뭐 준동형사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모피즘, 아이소모피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학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언급되는 게 호모몰, 호모라는 그 개념이고 이 호모라는 뜻이 이제 중복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H를 쓴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고요. 그러면 5번을 보겠습니다. 개념은 됐겠죠? 네, 그러면 5번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의 양의 정수 해의 개수를 다음 단계에 따라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랍니다. 근데 보면 x, y, z는 양의 정수해래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제 저한테 들었던 바는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세 가지가 있고 이걸 네 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YZ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세 개의 변수가 합해서 네 개를 만족한다. 이 말은 맛으로 해볼게요. 바닐라 맛, 딸기 맛, 초코 맛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바닐라 4개 다 선택할 수도 있죠. 딸기 4개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초코 4개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을 일단 허락하고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다른 2개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중복조합이라고 썼고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하실까요? 3H4는 7 빼기 1하니까 6 컨비네이션 4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를 다시 한번 보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한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야도 보셔야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부정방정식 오케이. 근데 중복조합을 연결하는 상황이면 의미 아닌 정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가 뭡니까? 1, 2, 3 쭉 가죠. 그죠? 그러면 뭐가 포함되지 않아요? 0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0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단계 1을 보면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라지 x를 x-1, 라지 y를 y-1, 라지 z를 z-1로 놓을 때 방정식 xyz에 대한 식을 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 과정 자체가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z 마이너스 1 해놓고 이거를 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네, 10이요. 그러면 이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x라고 두면 이 x는 0을 포함하는 정수가 되죠. 그러니까 x가 지금 보면은 라지 x가 의미 아닌 정수열을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고 라지 y도 마찬가지고 라지 z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스몰 x, y, z는 다 뭐니까 자연수니까 하나 빼면 의미 아닌 정수열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x, 라지 y, 라지 y, 라지 z 이것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걸 안다? 네, 7이 된다는 걸 안다. 그럼 끝났죠. 아, 의미 아닌 정수에 됐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XYZ가 음해장인 정수이면서 7을 만족한다? 부정방정식이죠. 그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구할래요? 네, 3H 7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9 컨비네이션 7, 그러니까 9 컨비네이션 2니까 98에 72 반으로 나누면 36 이렇게 되겠네요. 됐을까요? 조건을 잘 보십시오. 양의 정수해라고 해서 그냥 다짜고짜 3H 10 이렇게 걸면 틀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 잘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네. 그럼 그 다음 문장제로 되어 있는 6번을 보겠습니다. 음료수 자판기에 5종류의 음료수가 있다고 하자. 이 자판기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일단 체크해야 되는 거 있죠? 네. 중복을 허용한다. 일단 중복 조합 아니면 중복 순열이죠. 근데 보면 10개의 음료수를 택한답니다. 아, 10개의 음료. 그리고 5종류래요. 그럼 이거 전체로 일어난다면 OH10인가요? 5종류의 음료수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10개의 음료수를 택한다. 요거죠. 근데 뒤에 있는 조건을 보십시오. 5종류의 음료수가 각각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된답니다. 이거 뭐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5종류니까 중복을 허락한대. 아, 일단 써요. 뭐 X, Y, Z, W 한 다음에 뭐 T 쓸까요? 네, 요거 10이죠? 근데 이 10을 만족하는 이 X, Y, Z, W, T 요거는 지금 다 뭐라고 했냐면 한 개씩 포함이죠. 양의 정수네요. 그럼 또 뭐예요? 아까 위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얘 x-1로 바꾸고 y-1로 바꾸고 z-1로 바꾸고 w-1로 바꾸고 t-1로 바꿔서 다 어떡한다? 네, 더한다. 요거 다 더해서 얼마다? 10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을 이제 치환을 하는데 그 치환을 라지 x, 라지 y, 라지 z, 라지 w, 라지 t 요렇게 하면 얼마다? 네, 5가 되겠죠. 그리고 x, y, z, w, t는 모두 의미 아닌 정수가 되죠. 끝났다. 와, OH 5가 되네요. 그러면 9 컨비네이션 5, 9 컨비네이션 4가 될 거고요. 이를 계산하면 126 요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뭔가 문장이 있으면 수학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논리학 시간 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확률과 통계는 수업을 하지만 논리학에서 하지 않는 반도 있고 논리학에서 저를 만나서 이거를 들은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MM이라고 붙이는데요. 아, 선생님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랑 맞습니다. 매스메티컬 모델링이라고 하는 수학적 모델링입니다. 이 과정이 물론 이제 오픈 에디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문항이었을 때는 더 이 부분이 성립합니다만
우리가 답을 정하는 것도 사실상 이 모델링의 방법을 따라가면 더 의미가 정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의 상황을 논합니다. 두 가지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여기를 실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제 실제 세계라고 할게요. 그리고 수학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접하겠죠. 어쩌면 지금과 같은 음료수 자판기가 되겠죠. 그럼 이 음료수 자판기에서 요렇게 가요. 가서 뭘 만드냐면 수학적 세계로 수학화를 합니다. 이때 수학화는 실제 세계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수학 같은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수학 상황이라고 주어봤자 중복을 허락해서 10개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문장을 읽다 보면 수학적으로 식을 쓰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수학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문제를 풀어요. 여기서 이제 수학을 이용한 문제 해결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정당화를 합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하는지. 그래서 이 상황이 답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물론 오픈엔드 플럼에서는 이제 답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문장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답이 몇 가지인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반성 단계라고 하죠. 즉,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서 그냥 이거 모르겠다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수학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수학적인 걸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문장을 수학으로 갖고 왔잖아요. 요거 딱 보니까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럼 부정방정식 떠오르면 뭐다? 그렇죠. 우리가 배운 거는 중복조합이잖아요. 그러면 요걸로 가는 거예요. 아,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놓고 우리는 또 의미 아닌 정수를 찾아가는 거죠. 양의 정수였으니까. 됐을까요? 네, 요런 이제 방법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22쪽으로 가서 우리는 중단원 마무리를 풀겠습니다. 중단원 마무리부터 아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이제 풀이를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1번, 2번, 3번은 이제 기초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 가지 순열을 배웠고 중복조합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순열에서 뭐 배웠냐? 첫 번째, 원순열 배웠습니다. 굳이 또 영어로 쓸게요. Circular permutation. 뭐였다? 그렇죠. 서로 다른 n개 또는 사람 n명이 원 모양의 탁자 위에 앉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는 식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중복 순열 permutation with repetition 이라고 하는 중복 순열은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한다라고 했고 이 기호는 n의 r제곱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 영어는 길어서 말로만 하겠습니다. permutation including the same something. 이 부분은 n개가 있는데 그 n개 중에서 같이 묶여 있는 것들이 p개, q개 쭉 가서 r개가 존재한다라고 했고 이 조건에 들어가는 내용은 밑에 있는 분모 팩토리얼을 제외한 나머지를 더했을 때 그 수는 n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을 배웠죠.
중복조합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combination with repetition이라고 했고 N, H, R을 쓰면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이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열과 조합이 좀 어려우셨다 그러면 1학년에 순열과 조합을 보고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분 어려운 학생들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1번 5명의 학생이 잔디밭에 원형으로 앉는답니다. 무슨 순열? 네, 원순열이죠. 5명이니까 5 팩토리얼인데 원형이네요. 네, 하나 나누겠죠. 4 팩토리얼 얼마? 24. 요렇게 될 거고요. 4개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아, 세 자리. 그려요. 그려요. 근데 조건이 없다. 우와, 너무 고맙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네 가지. 여기 네 가지. 여기 네 가지니까 4의 세제곱 얼마? 64가지. 요렇게 나오겠죠. 2번 같은 경우를 좀 잘 보겠습니다. 4개의 숫자니까 요렇게 바로 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몇 개? 네, 1, 2, 3, 4 중에 몇 개? 4개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4개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4개 다 들어가잖아. 저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했을 때는 똑같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뭐냐면 자릿수가 움직이나요? 숫자가 움직이나요? 숫자가 움직이죠. 그러면 숫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이 어디로 들어갈래? 2가 어디로 들어갈래? 3이 어디로 들어갈래? 4가 어디로 들어갈래? 자릿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1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 2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복 순열을 할 때는 기호를 쓰지 않는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더 기호를 쓰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 개 중에 네 개 뭐 이게 뭐지? 막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써야지. 절대 안 되죠. 81이니까 틀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물론 다른 중복 수녀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이제 앞으로 풀어드리는 문제는 파일을 쓰지 않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굳이 파일을 쓴다. 뭔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빼고는 다 중복 순열에서 파일을 쓰지 않고 계산될 겁니다. 네, 그러면 3번 마저 가겠습니다. success. 단어 7개 문자라고 합니다. 알파벳 7개. 그럼 일단 7 팩토리얼을 중복되는 거 있으니까 S 3개, C 3개, U랑 E는 똑같네요. 그죠? 얼마? 420 요렇게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문제 2번. 기호니까 이거는 좀 알만하겠죠? 제가 여기가 써놨습니다. 중복순열 써놨고 중복조합 써놨습니다. 그러면 보시겠죠. 6 파이 2 6의 제곱 36이 될 거고요. 3 파이 3은 3의 세제곱 27, 4H8은 더한 다음에 하나 뺀다 그랬죠? 더하고 빼고의 의미는 막대기 개수와 문자에서 하나 뺀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칸막이. 그래서 이것을 11 컨비네이션 8. 그럼 11 컨비네이션 3 될 거니까 정답 165. 이렇게 나올 거고 4번은 OH4. 그러면 8C4가 되니까 70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3번. 요거는 각각 구분해서 해설을 쓰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1번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요. 그러면 이 개수를 얘기할 때 이거 전에 봤던 거 아니에요?
아마 21쪽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다섯 제곱을 전개했을 때 k의 x a 제곱 y의 b 제곱 z의 c 제곱 해가지고 a, b, c의 관계식을 쓰라고 했던 문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다. 그리고 그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회다. 라고 했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이랍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전개를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면 A의 뭔지 몰라. B의 뭔지 몰라. C의 뭔지 몰라. 이렇게 한 거에 뭐 개수는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모와 세모와 별을 더하면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이 네모와 세모와 별은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이상의 자연수죠. 0을 포함한 자연수. 아, 끝났다. 결국 뭐다? 네. 세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를 뽑는 방법과 동일하죠. 그러면 얘를 조합으로 바꿔야겠죠? 네, 6 컨비네이션 2가 될 거고 15가 되겠네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다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이 개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만 보는 거예요. 차수만. 이게 5 이렇게 이게 지금 4니까 4제곱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00이죠. 얘가 1이었다고 생각하고 B가 여기 3이면 여기 0이죠. 이런 거 몇 가지 있겠느냐예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7. 이 방정식에서 의미 아닌 정수열이요. 너무 땡큐해. 그죠? A, B, C, D가 7인데 의미 아닌 정수면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4H7? 아, 끝났다. C 컨비네이션 7, C 컨비네이션 3. 그러면 120이겠네요. 됐죠? 이런 문제. 기초 정도면 모의고사 2번 정도, 1, 2번, 1, 2, 3번. 그다음에 뭐 주관식으로 나오면 이제 22번, 23번 정도. 라고 보겠죠?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2학년이니까 그래도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 이제 고3 확률과 통계가 이제 선택으로 들어갔죠. 이제 여러분이 내년에 고3 3월 전국연 학력평가를 보면 수학도 선택입니다. 수학도 선택이에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작년 기준의 범위는 경우의 수 끝까지 이항 정리는 안 나오고 경우의 수 끝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복조합까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나왔던 2번 문제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네, 선택형이었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내용이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기초를 끝내고 기본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네 쌍의 부부가 원형의 식탁에 앉는데요. 네 쌍의 부부. 이거 네 쌍의 부부라고 해서 놀랍게도 이거 4명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쌍이기 때문에 부부의 기준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가 한 쌍이에요. 그럼 일단 토탈 몇 명? 예, 8명입니다. 8명이 원형의 식탁에 앉는데 뭐라고 했냐면 부부가 모두 이웃한답니다. 이웃한대요. 그러면 그려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5명, 6명, 7명, 8명. 이웃한답니다. 이웃한대요. 아,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요렇게 이웃한다는 거죠. 일단 뭐부터 한다? 그렇죠. 원순열부터 적용합니다.
이렇게 지금 몇 쌍이라고 했으니까 네 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4-1의 팩토리얼을 적용할 겁니다. 그죠? 느낌표가 너무 이상하죠? 이건 느낌표고 수학의 느낌표는 요거죠. 사실 느낌표 잘 적으십시오. 느낌표 이러다가 막 이거 느낌표 이거 느낌표잖아요. 이건 느낌표예요. 팩토리얼을 쓸 때는 세워서 써야 됩니다. 예. 이거 눕혀도 안 돼요. 눕히면 안 돼요. 무조건 기호는 세워서 쓰십시오. 그러면 일단 내 쌍의 부부가 원형에 앉았다. 요거죠. 일단. 근데 뭐가 남았어요? 자리 바꾸기죠. 아, 부부가 자리를 바꿀 수 있구나. 이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 끝. 그러면 6 곱하기 16 요렇게 되니까 96이 되겠네요. 요런 방법.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문제를 바꿔 볼게요. 이웃하지 않는데. 이러면 설마 이러면 되게 큰일 나는 경우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막 경우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하는데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찢어야 돼.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A의 부부 이렇게 찢어야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 전체에서 이웃한 걸 빼는 여사건으로 푸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사건이에요. 그러면 전체니까 우리는 8명이었죠. 원형으로 앉는 경우의 수 7팩토리얼에다가 96을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깊을 겁니다. 5팩토리얼이 120, 6팩토리얼이 720. 그러면 720에서 7을 곱하는 상황까지 나와야 되니까 5040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96 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럴 필요는 없을 거다요. 대신에 이런 문제에서 혹시나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바꿀 필요는 있다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부터는 23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x와 y에 대하여 함수의 개수. 아마 제가 봤을 때요. 제가 봤을 때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이 확률과 통계에서 함수의 개수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는 좀 고난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2025년 3월 고3 전국연학력평가에서도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고 아마 4점짜리로 기억합니다. 어, 고난도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문제를 5번을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그려요. 그려요. X 몇 개, A, B, C, Y 몇 개. 아이고, 너무 요렇게 할까요? 1, 2, 3, 4, 5, 6. 함수가 뭐예요? 함수. 작년에 제가 1학년을 가르쳤던 학생들은 알 거예요. 함수는요, 대응이에요, 대응 관계. 어떤 대응 관계를 갖는데요? 그렇죠. 두 가지의 관계를 갖고 있는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only. 하나는 only all, 하나는 only one. 다 가야 되고요. 하나만 맞아야 돼요. 어디에서? 정의역에서 all이고요. 얘는요. 하나만 맞아야 돼요. 정의역에서 하나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야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기준이니까.
그러면 A가 1, 2 이렇게 뻗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A가 1 요렇게만 뻗겠죠? B가 1로 뻗을 수 있고 C가 1로 뻗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또 요렇게 다시 할게요. 또 뭐가 있어요? A가 2로 갔고 B가 3으로 갔고 C 6으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6으로 갔고 6으로 갔고 6으로 가는 이 경우까지 몇 개겠냐 이거죠. 이거 뭐예요? 아, A가 대응을 하는 거니까 일단 순서가 있네. 순열이죠. 그 다음에 A가 1로 가고 B가 1로 가고 C가 1로 가는 것도 가능하죠. 예, 중복 순열입니다. 해석할 때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 순열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쏜다고요? 누가 쏜다고요? A, B, C가 쏜다고. A, B, C가 움직이는 거예요. 1, 2, 3, 4, 5, 6을 가지고 A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로 갈 거야? 몇 가지? 네, 6가지 가죠? B한테 물어봐요. 몇 가지 갈 거야? 6가지. C? 6가지. 끝났다. 6의 세제곱. 216. 요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지금과 같이 이제 걸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함수 f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이 그냥 개수를 물어보는 건 중복순열이구나 이러지 말고 함수의 개수가 뭔데부터 일단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대응 관계가 뭔지 살펴보십시오. 그랬을 때 얘는 순서상을 마련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B도 마찬가지고 순서상이구나. C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결하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맞는 거 216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곧바로 6번 가겠습니다. 상자에 들어있는 네 종류의 젤리가 있습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5개씩이래요. 일단 네 종류의 젤리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씩 꺼내는데 그것까지만 하면 4H5네요. 다시 네 종류의 젤리를 중복을 허락해서 5개 뽑는데 근데 문제를 잘 보십시오. 받은 젤리의 종류가 같은 학생이 항상 적어도 2명이 되게 한대요. 그러면 최소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눠줘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 상황은 뭐예요? 이 상황은 뭐냐면 학생들한테 5개씩을 이제 주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계산을 해봐요. 8 컨비네이션 3이죠? 그럼 아마 56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2명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받은 젤리의 종류가 같은 학생이 적어도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얘보다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젤리 4종류가 있어서 5개씩을 주는데 이 5개씩을 줬을 때 인원수는 56명이에요. 근데 같은 학생이 항상 적어도 2명이란 얘기가 많은 학생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하기 1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최소 인원인 거죠. 다시 4H5라고 하는 경우는 적어도 한 명이 되게 했을 때의 인원이니까 뭐 적어도 한 명이라는 얘기가 없죠 사실. 5개씩 젤리를 꺼내어서 주는 상황인데 이 상황보다는 이제 많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2명이 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하기 1을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57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심화 7번입니다. 7번 중요합니다. 두화 살표가 있습니다. 중복을 허락한대요. 일렬로 배열해 가면서 100가지의 신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얘기 뭔 얘기? 네. 기호를 한 개 씁니다. 기호 한 개. 그러면 네, 두 개 쓰겠죠. 얘 또는 얘 쓰겠죠. 자, 일단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100가지 신호를 만든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호를 두 개 쓰는 상황도 나오죠. 그러면 위에 아래 해가지고 우리는 요렇게 쓸 겁니다. 2의 제곱으로 4개요. 가능하실까요? 화살표 두 개니까. 자, 그 다음 기호 3개. 그러면 2 파이 3이겠죠? 2의 세제곱해서 8개. 쭉 갑니다. 그러면 기호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n개를 쓴다 가정하면 2 파이 n개니까 2의 n제곱이죠. 다시 기호를 똑바로 쓰겠습니다. 이거 다 더하십시오.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쭉 가서 2의 n제곱. 이것을 몇 개를 사용한다? 네, 100개 이상 사용한다. 최소한 몇 개인지를 아는 것은 n의 개수가 몇 개냐죠. 사실 이 문제는 지금 확률과 통계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행학습을 하신 학생들은 알 거예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2-1분의 첫째 항 2,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하면서 100.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이 넘어가면 101을 만족하는 이 n 값 찾는 거예요. 아, n은 6이다. 이렇게 찾는 건데 어렵죠? 왜냐하면 이 상황이 102보다 큰 상황이면 얘가 128 돼야 되거든요. 그럼 2의 7제곱이에요.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이 2의 7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는 지수 방정식 있죠? 거기에서 n 플러스 1이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은 6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아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풀면 어렵습니다. 6이어서 망정이지.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수학 원, 수열이 등장하고 나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께서 어렵게 접근하실 내용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문제 8번입니다. 이번에는 정육면체입니다. 27개를 이어 붙였답니다. 이거 각 하나씩인 거 보이시죠? 하나, 요렇게 하나. 이거를 갖다가 27개를 붙였으니 A에서 B까지 가는 거 길겠죠. 일단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입니다. 아하, 최단거리니까 일단 가로 가죠? 세로 갈 거고 뭐가 있어요 또? 이런 방향 있잖아요. 다시 직육면체를 우리가 그렸을 때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정육면체죠. 죄송합니다. 거리는 같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있고, 요렇게 가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있죠. 겨냥도를 따라가는 이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가지 따져야 된다. 네, 세 가지 따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이 몇 가지? 네, 세 가지. 이렇게 가는 것도 세 가지. 위로 가는 거 세 가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전체 9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나누면 얼마? 예. 계산이 좀 힘들겠죠? 예. 그래도 해야 됩니다. 987, 654 한 다음에 3, 2, 3, 2. 그러면 어차피 얘는 날라간 거니까 3이 6, 3은 9, 2, 4, 8.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이거 안 해도 얘가 2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해볼까요? 이렇게 계산할게요. 87에 56에 3을 곱하면 63, 18, 36, 예, 요렇게 되네요. 168 곱하기 52, 10이니까 1680 나오겠네요. 그러면 1번의 답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P 지점을 거쳐서 B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어떡할래? 일단 P까지 가는 거 생각해야겠죠?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P까지 가는 게 이쪽 하나 두 개 가죠? 위로 몇 개? 네, 세 개 갑니다. 그죠? 아, 5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일 테니 얘는 10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P 지점에서 다시 B 지점을 거쳐야 되죠? 그럼 얘는 얼마겠느냐? 다시 갑시다. 위쪽 하나, 이쪽으로 하나. 끝났네. 4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끝나니까 4 곱하면 40이 되겠다. 이렇게 등장하면 됩니다. 됐죠? 네, 마지막 9번입니다. 9번 말이 많았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자리로 이루어진 번호 자물쇠에 대하여 자물쇠의 비밀번호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27이랍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27? 그럼 이렇게 봅시다. 여기 A, B, C, D라고 했었을 때 A, B, C, D를 한 것이 합해서 27이래. 근데 이거 범위 어떻게 돼요? A, B, C, D의 범위는 0부터 9까지. 요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로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부정방정식이. 부정방정식으로 구하면 손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범위가 안 맞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A가 0부터 9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9까지라고 했으니까 음이 아닌 정수해로 만들려면 9 빼기 A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A가 0이면 9고 1이면 8이고 쭉 가서 9면 0이죠. 끝났다. 이거 9 마이너스 A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9 마이너스 C, 9 마이너스 D. 요거 한 거를 다 더하면 얼마? 27. 끝났네. 그러면 94, 36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한 게 27이고 넘어가서 계산해야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한 게 얼마다? 9다. 그럼 이 A, B, C, D는 이제 뭐다?
네, 의미 아닌 정수의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죠, 이제. 크, 끝났다. 4H9. 그러면 13이니까 12C9니까 12C3 220이 되겠다. 220이구나. 됐죠? 아, 문제 다 풀었다. 되게 길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뭐 제 다 뭐 개인 채널에도 올라가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현장에 있을 때와 지금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안 켰죠? 그러면 의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드로잉 패드 그리고 그 드로잉 패드를 쓰기 위한 펜 그리고 그것이 잘 나오는지 화면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 세 개로 의존하는데 말을 하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부끄러워요. 이렇게 제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해 주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양 정리로 뵐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